네, 완연한 봄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씨 즐기면서 오늘도 캠핑장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캠핑장 분위기 어때요? 너무 화사한데요? 그렇죠. 네, 요즘 캠핑이 대세인데, 진짜 캠핑 가고 싶을 정도로 화사하게 꾸며주십니다. 너무 바쁘셔서 못 가시니까 저희가 실례지만 네. 캠핑 분위기 좀 내려고 네, 돈 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캠핑 왔으니까 먹어야죠. 네, 네.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캠핑 좀 다니세요? 사실 많이 다니고 싶은데, 네네. 또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면 사실 또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늘 TV로 간간히 보면서 대리만족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힐링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네, 저 오늘 여기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해놓고 힐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아직은 황 의원님이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 본인의 소개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4선거구 율전동, 구운동, 서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수원 큰호랑이 경기도의 BTS 황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본인 입으로 BTS. 아미 팬분들께 이게 심려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닙니다. 그 경기도 의회 BTS라는 별명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네, 몇몇 그 지지자분들과 또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BTS처럼 열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니까 아마 아미께서도 인정. 감사합니다. 성함이 진짜 멋있어요. 네. 황대호. 네. 큰 호랭이. 예,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멋지는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까? 원래 우리 집안이 좀 순자 돌림이었어요. 순이요? 형님들이. 그래서 황광순, 황완순 이렇게 이 남자들도 이름이 다 그렇게 순자 돌림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버님이 저를 또 6년 만에 가지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식인데, 물론 형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순자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황대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순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좀 용맹하고 기계 있고 좀 우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범호자를 따서 황대호로 이렇게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무 멋있다. 저희 집안도 순자 돌림이거든요. 성은 다르지만 제 이름이 평순이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나운서님도. 왜 저희 아버님은 제 이름을 순자를 용납하셨을까요? 네, 또 그 나름대로 이름의 뜻이 있지 않으실까. 참 이름에서 차이가 난다. 저는 평평하고 순박한데 의원님은 큰 호랑이야. 저희 사촌 형들이 이름은 용술이 명술인데. 의원님께서 이제 이 모습이 있기까지 이제 한번 개인적인 이야기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가 캠핑에 왔으니까 고기는 못 구워 먹더라도 꼬지에 제가 키워드를 한번 심어놨거든요.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물 뽑기처럼 기대되는데 이렇게 기대됩니까? 상품이 어떤 건가요? 1점 5리터 페트병이요? 네. 이거 어떤 얘기인가? 이걸 어떻게 하셨지? 이게 사실은 아내와 이제 첫 만남 때 이 소개팅을 했었거든요. 소개팅. 아내가 교직에 있었는데 이제 사촌 누나의 소개로 이제 첫 만남 때 아내가 저기 먼발치에서 1.5리터 페트병을 들고 오는 거예요. 1.5리터 페트병.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전날에 목이 너무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오게 너무 창피하니까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왔는데 아내도 긴장이 되니까 그걸 이제 못 버리고 차마 들고 와서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좀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키워드 1.5리터 페트병이에요? 네, 그래서 속으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개팅 자리에? 첫 만남에. 목이 너무, 목소리를 너무 많이 써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마시려고. 그래서 물을 마시고 왔는데 너무 긴장되니까 그걸 차마 다 마셨는데 못 버린 거예요. 그걸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첫 인상부터, 첫 만남부터 굉장히 인상이 참 와닿았나 봐요. 페트병을 들고 온 그 귀여움이. 그래서 사실은 좀 되게 순박했어요. 이야기도 많이 잘 들어주고 또 이게 1.5리터 페트병을 들고서 이렇게 제 모습 경청해주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해서 제가 그때 당시 연애 당시가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월급이 한 25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제 저도 마음에 드니까
큰 맘 먹고 이렇게 그 나름 비싼 횟집에 가서 횟집이요? 네, 그 월급의 반을 탕진하면서 12만 5천 원. 네, 그렇게 좀 적극적인 구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번 페트병을 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죠? 언제적 일이죠? 2016년도. 6년도? 네, 그때. 그러면은 경기도 의원 되기 전이네요? 예. 사실은 이제 첫째와 둘째, 네네. 제가 이제 두 남매의 이제 아빠가 됐어요. 와. 그래서 18년도에 첫째가 태어났고, 네네. 이제 2020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 네네네. 벌써 이렇게 또 유복한 또 가정을 꾸리면서 잘 지내고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경기도의회 BTS 네.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시간을 역순으로 한번 해보니까 결혼하고 네. 또 자녀분을 잉태했을 때 네. 선거철인데요? 네. 그죠? 그 첫째 조한이가 네네네. 사실 2018년 이제 4월 10일 날 태어났어요. 그때 이제 당내 경선이 있기 10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도 아내 옆에 잘 있어주지 못했고 또 6.13 선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출산하고 10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아내를 온전히 돌보지 못해서 참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사실 그런 마음 좀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희가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지양하려고 하는데 카메라 보시면서 이런 오글거리는데요. 오글거리는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캠핑장이라서 그래도 네. 이번 기회는 한번 해야겠네요. 네. 카메라 보시고 아, 그때 당시에 고생하셨던 네. 아내분을 생각하시면서 네. 자, 하나 둘 셋 큐. 사랑하는 아내 소영아,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했을 때 스스럼 없이 힘이 되어주겠다고 한 참 자기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 사실 출산부터 여러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 옆에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늘 외로움을 혼자 감당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틈틈이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늘 나한테 성원 보내준 것만큼 내가 자기 옆에서 힘이 돼줄게. 소영아 사랑해.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네. 보여주셨습니까? 꼬지를. 오, 아, 뭐예요, 이거? 네. 축구왕 슛돌이. 황대 의원님을 아시는 네.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네. 축구선수 출신의 정신이에요. 네. 축구왕 슛돌이. 와우.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워낙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축구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비등록 축구 선수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 율전 중학교 대표로 나가서 그 수원시 비등록 축구 선수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와. 근데 그 결승전에서 0대 0에서 연장 승부차기까지 갔던 그런 경기였는데 네. 제가 골키퍼였고 그 당시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수문장. 네, 제가 1, 2, 3번 키커의 페널티킥을 네. 연달아 막아내면서 팀이 우승을 하게 됐고 예. 제가 MVP를 찾지 않았어요. 우리 지역과 학생들 네. 모든 성원을 받아서 네. 이거는 황대호가 축구선수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또 우승을 계기로 네. 율준중학교의 축구부가 창단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2학년 때 그렇게 우승을 하고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동네 축구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우리 그 수원의 자랑이었죠. 박지성 선수 모교인 네. 수원 공고에 또 입학하게 되고 축구 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후배예요. 만약에 축구를 계속 했다면 네. 월드컵 무대에서 뛰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은 늘 월드컵의 국가대표였는데요. 네네네. 제 그 포지션이 골키퍼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또 열심히 또 많이 또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하다 보니까 어깨와 허리에 부상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대학교 올라갔을 때쯤에 한 3-4번 이렇게 큰 수술도 했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던 찰나에 저한테 그래도 하나 위안은 저는 학업과 운동을 좀 병행했었습니다.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학업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했었어서 그래서 이제는 교육자나 다른 스포츠 산업 관련 분야에 좀 종사하는 그런 인재가 돼보자. 그래서 부상 때문에 그만둔 건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지만 빨리 전향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시 후에 또 질문도 나오겠지만 이 스포츠 또 축구에 관련된 그런 의정 활동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황 의원이 외모로 네. 그라운드를 누볐다면 아마 이동국 선수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얻기는 어려웠겠죠.
네, 뭐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 준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농담이었어요. 어쨌든 도의원으로서 또 네. 역할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네, 네. 전화위복 네. 축하드리면서 또 경기도민으로서 응원을 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는 네.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물 뽑기 같아서 이렇게 선물은 없어요. 네. 언제나 내 편. 네. 이게 뭘까요? 언제나 내 편. 정치인분들은 뭐랄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늘 응원해줘야 힘이 나잖아요. 네. 어때요? 언제나 내 편을 뽑으셨는데 누굽니까? 당연히 부모님이죠. 예. 뭐 젊었을 때는 사실 청년이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사실 아버님께서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었습니다. 좀 기저질환이 많이 악화되면서 응급실에도 많이 있었었고 근데 다행히 또 결혼 한 달 전을 앞두고 회복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손주 이렇게 안겨드리면서 그 모습도 보고 또 바로 또 있는 그 6월달 선거에서 사실 아직 건강이 회복도 되지도 않으셨는데도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네네. 스쿠터.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잠바에 황대호 아버지 이렇게 달고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의외로 지역 주민들께서 예. 이 아버지의 그 선거 운동의 홍보 효과가 대단했다고 저보다도 더 왕성하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는 아버지가 좀 연세가 있으셔서 네네. 많이 벅차시고 좀 이렇게 사실 쥐도 나고 쓰러지셨던 적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참 언제나 제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가장 든든한 제 지원군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차면 아버님의 그 야위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네. 저도 막 가슴이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아픈 몸 회복은 하셨지만 네. 그래도 완전한 회복이 아닌데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선거운동까지 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솟구칠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네. 그 아버님의 무거웠던 짐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네. 이 부모님의 태산 같은 그런 감사함, 또 부모님 실제로 건강이 그렇게 또 힘드신 고비를 겪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앞으로는 정말 있는 기간에 좀 더 잘해드리고 더 표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라 그런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계획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들려줄 내용은 바로 학습권의 문제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 제 지역구의 최대 현안이요. 그 군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입니다. 서수원 지역. 예, 서수원 지역, 율전동, 구운동, 서둔동은 네네. 특히 그 군공항 비행기의 그런 이동 동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소음 피해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요. 네. 뭐 요즘 시대에 사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아이들이 소음 때문에 이 수업을 못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전국 최초로 그 소음 피해에 대한 그 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네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게끔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예를 들어 그런 군공항 소음 창호라든가 소음 방지 창호, 그다음 어떤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 또 시설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 전국 최초로 학습권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했는데 이제 4월 달에 아마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4월 달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도 느끼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 인근에 전투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시끄러울게요.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늘 에브리데이 전시 상황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공부 절대 안 되죠. 정말 거짓말 네. 조금 못해서 예, 예. 리얼하게 너무 전투기가 보여요. 제 지역구에선 네. 조종사님하고 눈이 마주칠 정도로 그래요? 비행기가 크게 보인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이들이 엎드립니다. 지나가면 수업. 맞아. 이게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얘기인데 이 내용을 좀 더 현장에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저희가 한 분을 현장의 목소리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볼 텐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운중학교 탑동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지경미입니다. 회장님이세요. 네. 황대 의원님과 좀 인사 좀 잠깐 짧게 나누시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뭔가 어색한데요?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
짐작은 네. 가지만은 어때요? 체감이 거기 살지 않으면 체감이 확 오진 않는데 어떻습니까? 피해가? 네. 예, 아까 안 돼요. 이거 비행기 소리인가요? 네. 비행기 소리예요. 이게요? 네. 지금 인터뷰하는데 네. 비행기가 떴어요? 네, 네. 그죠? 소리 와, 들리시죠? 이러면은 이 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들리는데 네.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이 소리 듣고 있겠네요. 네. 듣고 있겠죠. 네. 아이들은 그러면은 얼마나 학습권에 방해가 되겠어요. 많이 심각한데요. 저희 학생들하고 교사의 소통이 정말 하나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전달이 안 되고 네네. 아이들 말이 선생님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집중 정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듣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뭐 주의력이라든지 산만하고 또는 뭐 주위 환경에 적응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학교나 뭐 이 많은 학생들이 분황기 소음으로 인해서 학습권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는 계시거든요. 네. 자, 회장님,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뭐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특히 영어 듣기 평가라든지 뭐 이럴 때는 무조건 이제 항공기는 소음은 안 나는데 선생님하고 하는 이 수업에서는 그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중창, 삼중창 같은 창문 방안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네. 비 올 때 누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등하굣길이 힘든 거를 옹벽 그것도 다 봐주시고 교육료를 이제 이렇게 방류되는 거를 많이 불편한 거를 봐주셨어요. 이번에 마침 또 학교도 들어오셔서 네네. 일일이 하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그걸 어떻게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맞아, 이게 네. 또 그렇죠. 황대호 의원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도의원, 같이 시의원, 같이 하는 거죠. 국회의원,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항공기 소음이 한 해 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수십 년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조금씩 되고 있다. 회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학교 생활 여기서 12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이 잘하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같이? 하니까 더. 알겠습니다. 그럼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황 네. 의원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늘 항상 아이들 위해서 열정을 보여주시는 점 정말 존경스럽고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나고요.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길을 먼저 열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네. 항상 응원합니다, 의원님. 따뜻한 네. 말씀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전화 끊을게요. 띠링띠링. 네, 고맙습니다. 아우, 회장님이 너무 유쾌하시네요. 네, 항상 네. 비타민 같은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권이 네. 보장되는 그런 삶, 빠른 지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정에 대한 계획을 듣고 나니까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요? 예,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었고, 네. 소개팅 한 얘기도 들었고, 의정 활동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네. 남은 임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한 줄로 정해줄 수 있나요? 제가 적겠습니다. 네. 제 좌우명이 네.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는 정치인이 되자는 거죠. 제가 적는 이유가 우리 네. 정치인분들의 좌우명이 네. 하나 따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네. 다가서자. 야, 너무 무거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권자의식인 시민에게 나의 사명과 소신을 약속드렸고, 그래서 선택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 대신 주신 주권을 가지고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노라라는 약속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요즘에 사실 정치라고 하면 국민에게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구나. 내 표를 잘 행사했구나. 이런 정치가 잃어버린 신뢰를 돌려드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 논문 쓰셔야겠는데. 예, 저도 앞으로 이익 앞에
물러서고 네. 책임 앞에 두 발자국만 좀 앞으로 나가는 MC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1347만 경기도민을 네. 모두 잘 수문장처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의정 토크쇼 오늘 어떠셨는지요? 즐거우셨습니까?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의원님 모시고 캠핑장에서 의정 토크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